와, 이거 하느라 이틀이 지나갔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스위치2 발표 날이었는데 문자가 하나도 안 왔네. 스위치2 알림톡도 안 왔고 미당첨. 이제 새로 나온 콘솔들이 가격을 떠나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젤다 빼고는 다른 것들 다 PC, 그리고 이런 스팀덱과 같은 UMPC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스위치2는 나오면서 할 게임도 없고, 그래, 그럼 스위치2 어차피 사지도 못하는 거, 스위치2 없어도 될 만큼 재밌는 그런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두 개 합쳐서 퓨전.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닌텐도 스위치 이 원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 했죠. 위유는 망했지만 닌텐도 위만큼 정말 큰 인기를 누렸는데, 후속작이 나올 줄 알았는데 후속작은 안 나오고 OLED 버전이 나왔었죠. 기기 내면서 이런 버전별로 한정판으로 또 여러 가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닌텐도 스위치 2는 발매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죠. 닌텐도 스위치 2 가격은 일단 논외로 하고, 어차피 살 사람은 살 거니까 그거 외에 게임 가격 10만원, 아니 PC에서도 10만원짜리 게임은 거의 없는데, 닌텐도 스위치 2 성능이 휴대용 모드에서는 스팀덱보다 한 10% 정도 앞서고, 동모드로 하면은 2배, 1.5배, 정확히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 정도 성능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게임 가격이 10만원. 네, 선을 넘었고, 익스프레스 SD 카드를 또 사야 되는데 정말 고가죠. 요즘 마이크로 SD 카드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는데, 익스프레스 SD 카드는 가격이 정말 비싸고, 키카드는 또 뭔가요? 키카드.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한번 예전부터 게임기를 듀얼로 만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두께도, 요즘 사실 UMPC들 두께 정말 두껍게 나오죠. 그래서 좀 두껍게 해서 이 메인 기판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HDMI 셀렉터를 하나 넣어서 9인치 정도 되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닌텐도 스위치가 외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타입C HDMI 허브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높은 파워가 들어가야 보통 작동을 합니다. 낮은 파워에서는 또 작동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가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좀 쉽지가 않죠. 두께가 이 정도 너무 두꺼워지면 또 휴대용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자, 스팀덱 조이콘을 지원하죠. 그래서 스팀덱을 여기를 양쪽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조이콘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어떻게 하느냐,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게 무슨 듀얼이냐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같이 풀 충전해서 가지고 나가면, 이제 닌텐도 스위치 경우는 4시간에서 9시간까지 알려져 있긴 한데, 보통 하면 4-5시간은 충분히 하죠. 스팀덱의 경우에는 파워를 어떻게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1시간에서 5-6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 이렇게 충전해서 가지고 나가면 반나절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타임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스팀덱 또 중고 가격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한번 제가 OLED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버전을 지금 중고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닌텐도 스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깔끔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덱 이 하우징 자르는 게 좀 아깝고, 그리고 여기 트랙패드도 상당히 유용한데, 트랙패드 없어지는 게 좀 아쉽고, 조이콘이 워낙에 컨트롤러로서의 성능이 좀 별로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듀얼로 이 스팀덱에서 정말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젤다, 동숲과 같은 독점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잘 자르고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을 차례인데, 이 스피커가 너무 큽니다. 이 스팀덱의 장점 중 하나가 사운드인데, 보시면 뭐 다른 UMPC나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커다란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피커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붙이면 뚜껑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위치 스피커를 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요렇게 달라붙어서 요걸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기만 봐도 음질 차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어쩔 수 없죠. 뭐 요거는 나중에 또 다른 데 써먹을 수 있으니까.
퓨전.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궤작이 탄생을 했는데, 자, 일단 조이콘 빼고, 조이콘 빼려면 누르는 게 이렇게 좀 쉽진 않죠. 네, 이렇게 측면에는 ABS 보드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커, 스팀덱 스피커가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두께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 스피커로 변경을 하였고, 그리고 그 스위치 고정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파줬습니다. 그리고 자, 요건 또 생각을 못한 건데, 계획했을 때는 조이콘과의 간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자, 이제 스팀덱을 하려면 이렇게 거꾸로 놓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이 ABS 보드가 2mm이기 때문에 계획했을 때는 이게 간섭이 없었는데, 요 두께를 생각을 못해서 여기 살짝 간섭이 생겨서 여기도 이렇게 파줬습니다. 그래서 파주기 전에는 이게 눌린 상태로 되는데, 네, 눌리지도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위치 모드. 마이크로 SD 커버가 킥스탠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렇게 제거를 하였고, 게임 칩은 이제 네, 살짝 간섭이 있긴 한데, 네, 넣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 요게 이 위에 이렇게 걸려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뭐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냥 스위치죠. 그립은 뭐 살짝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쿨링을 위해서 서멀 패드로 스팀덱에 SSD 커버, 그게 쿨링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와 지금 닌텐도 스위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열이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 스팀덱 여기를 파면서 스위치 쪽도 파줘서 흡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치도 게임 오래 하다 보면 좀 뜨겁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돼서 뭐 열감은 이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무게 과연 얼마나 될지. 자, 요게 1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인데 과연 오버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914. 네, 1kg은 넘지 않는군요. 이 정도 무게는 돼야 남자의 게임기죠. 네, 전완근 운동이 아주 잘 될 것 같은 그런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젤다의 전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다의 전설. 스위치 2 나와도 할 게 뭐 마리오 카트 새로 나오는 거랑 이 젤다 4K 버전으로 하는 거, 그 정도밖에 뭐 할 건 없는데, 그거 하려고 또 그 가격 주고 사긴 또 그렇고, 동숲과 젤다 후속작이 나오면 모를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아마 스위치 있고 오픈월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깨셨을 겁니다. 저도 뭐 한번 깨고 지금 다시 하는 건데, 다시 해봐도 정말 재밌습니다. 네, 새로 기기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왕국의 눈물을 하니까 재밌네요. 자, 이제 스위치 중단하고 스팀덱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얼을 만들기 위해서 스팀덱이 몇 가지 손해를 보긴 했죠. 컨트롤러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버튼도 약간 간섭. 요것도 사실 좀 위험했습니다. 요거 네, 그래도 다행히 여기까지 오는데, 네, 스팀덱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조이콘을 스위치 모드로 놨을 때는 이렇게 놓으면은 바닥에 바로 이 디스플레이가 밀착되기 때문에 스탠드 같은 데다 안 세워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손상 없이, 이렇게 바닥에 놔둘 때는 이렇게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팀 버튼은 요거 뭐 메뉴 이렇게 누르면 스팀 버튼 역할을 하는데, 퀵 메뉴 버튼이 없죠. 퀵 메뉴는 홈 누르고 B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이콘으로도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립은 오히려 이게 더 좋긴 한데 좀 무겁긴 하죠. 과연 조이콘으로 격투 게임 어떨지. 이게 뭐 사실 조이콘이 격투 게임 하기에 좋은 그런 컨트롤러가 아니라서. 여기가 걸려서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그래도 되긴 되는데 조금 편법이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닌텐도 스위치가 뒷면이 거대한 방열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쪽에 서멀 패드로 연결돼서 열이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퍼진다면 뭐 아직까지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조금 더 스팀덱의 발열 제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리플 A 게임 한번 해보면 발열 제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온도가 GPU 77도, CPU 83도. 아, 별 차이는 없네요. 오, 진동은 정말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조이콘에 연결된 스팀덱, 제가 여러가지 만들면서 보통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전 세계에 따라 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DIY죠.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스팀덱, 그리고 반대편에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 그런 게임기 듀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젤다 매니아인 딸이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꼭 스위치 2에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꼭 살려고 그랬는데 1차 응모에서 다 떨어져서 화가 나서 한번 뭔가 스위치를 다 분해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괴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스팀덱이 조금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두 가지를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플레이 타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장점이 되겠죠. 보시고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재밌고 쓸만한 그런 기기를 만드시는 분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진동이 너무 세네. 진동이.